우지의 순그림.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동그라미와 공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상자 모양과 상자 모양의 명암 단계를 색칠해 볼 거예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평면과 입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평면하고 입체가 있죠. 평면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평면인 동그라미가 입체가 되면 뭐가 될까요? 바로 공 모양, 구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 입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명암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암을 표현을 하겠죠. 구. 자, 그렇다면은 이 세모는 아마 이렇게 원뿔이 될 겁니다. 빛이 이쪽에서 온다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네모는 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자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빛이 이쪽에서 온다면 여기가 가장 어두운 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림자가 되겠죠. 얘는 입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는 원뿔, 여기는 상자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공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이나 뭐 여러 가지 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고요. 원뿔은 뭐가 있을까요? 생일 모자, 곶갈, 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자 모양은 뭐 너무나 많죠. 건물도 있고, 뭐 책, 전자제품 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평면 같은 경우는 납작한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납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납작한 친구들. 공 모양, 원뿔, 상자 모양은 만져지는 거, 오른쪽, 왼쪽, 위아래가 만져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작할게요. 먼저 중심선을 그려주세요. 내 도화지에 맞는 중심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스케치북에 대고 천천히 당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높이를, 상자 모양의 높이, 나는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렸죠? 자, 이제 상자 모양,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모양의 상자 모양을 만약에 그릴 거예요. 이렇게 상자 모양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 전체의 높이,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높이를 먼저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윗면의 길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 윗면의 길이를 나는 한 요 정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하겠다.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넓이, 이 중심 면, 이 모서리로부터의 넓이를 내가 정해주겠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똑같은 이렇게 넓이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대략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쉽겠죠? 이렇게 해서 난 요 정도 거리로 하겠다. 똑같은 거리로 하겠다면요. 여기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제 요 면과 요 면의 길이를 먼저 이렇게 정해줬어요. 자, 이제 이 윗면을 그릴 건데 이 윗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볼게요. 윗면을 반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나눠주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을 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 둘,
셋. 자를 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선을 대고 연습을 해주세요. 선이 많아서 복잡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요 선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워질 거예요. 자,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렇게 이 아랫면의 넓이를 어느 정도 또 정해주세요. 여기요. 그래서 난 이 정도 할까? 투명한 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래서 여기 요 점을 이어주세요. 이 선과 굉장히 평행하게 보일 거예요. 이 선도 이 선과 평행하게 보일 겁니다. 그려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필요한 선들을 진한 선으로 이어주세요. 이게 진짜 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진한 선을 그릴 때는 연필을 눕히기보다는 좀 세워서 그려주세요. 그러면 힘이 좀 강하게 전달이 돼서 진한 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한 선으로 그린 선은 지워도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주세요. 여기가 모두 같은 기울기로 그려주면 좋고요. 여기를 또 같은 기울기로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선은 반드시 수직이에요. 수직.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반드시 수직이 되게 똑바로 그려주시면 정확한 상자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자 모양을 그려봤어요. 상자 모양을 색을 칠해볼 건데요.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면 빛이 이쪽에서 왔겠죠. 자, 빛의 방향과 그림자를 어느 정도 정했다면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색칠을 하기 전에 우리 수채화에서는 이 검정색하고 흰색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그림이 탁해져요. 뿌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정색이나 흰색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용할 때도 있죠. 유리의 하얀 부분 유리에 비춰서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흰색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뿌예 보이기 때문에 검정색하고 흰색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회색 같은 경우도 검정색과 흰색을 섞지 않고 가장 진한 브라운, 그다음 가장 진한 블루를 섞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검정색을 만들어요. 이렇게 푸른색이 좀 많다 하면은 갈색을 좀 더 섞어주면 이렇게 진한 회색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물을 조금 더 넣으셔서 이렇게 조금 밝은 회색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먼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칠해 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그냥 칠해주세요. 먼저 노란색으로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노란색은 이렇게 레몬 옐로우, 옐로우 딥, 옐로우 오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색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레몬 옐로우는 이렇게 약간 굉장히 밝은 노란색 같으면서도 약간 연두색 느낌이 살짝 나는 색인데요. 이 색으로 그냥 할게요. 그냥 조금 더 진한 2번 색은 옐로우 딥으로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색은 붓을 세워서 이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여기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밝은 1번 색을 했고요. 여기에 붓을 씻지 마세요.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다 꺼서 색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 더 진해졌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세로선으로 한번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했죠? 이번에는 붓은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누르는 힘으로 굵기를 조절해 주세요. 조금 짧게 해서 위아래는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점점 갈수록 색깔이 점점 흐려지죠? 중간에 색을 보충을 해서 끝까지 좀 비슷한 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색인데요. 3번 색은 옐로우 딥 진한 노란색이죠. 여기에
이 버밀리언이라고 하는 주황색이 있어요. 빨간색 같은 주황색이 있는데 이 색을 살짝만 섞어주시면 이렇게 좀 오렌지 같은 진한 노란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색깔도 조금만, 너무 진하면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너무 많이 진해졌다 싶으면은 옐로우 딥과 물을 살짝 더 섞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런 색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물감을 보충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삐져나가면 이렇게 바깥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짧게 그려주셔도 돼요. 색을 칠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고 싶다면 조금 마른 다음에 덧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